검진은 꼭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검사 때문에 병이 생기고 약을 시작하고 삶이 무너지는 분들 저는 지난 50년간 38명 넘는 환자를 진료하며 그런 사례를 셀 수 없이 봐왔습니다. 안녕하세요. 88세 현직 내과 전문의 최기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다. 바로 잘못된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매년 반복하는 3가지 검사 도움은커녕 병도 없는데 병 생기고 약도 없는데 약을 시작하고 결국은 병원 돈만 벌어다 주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검진 받고 이상 소견 나와서 약 먹기 시작했어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수술까지 권유받았어요. 병 없던 내가 병원비만 수백만 원 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최소 50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안 보신다면 검진 한번 잘못 받아서 몇 천만 원이 병원으로 날아갑니다. 당신 건강은 망가지고 결국 병원 돈만 벌어다 주게 되죠. 진짜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그 검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한 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한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무 상도 없었는데 지인이 심장 초음파 한번 받아보라 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계속 재검을 하래요.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어요. 그분은 정말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에 적힌 경미한 이상 소견 3개월 후 재검사 권장이라는 한 줄 때문에 그날부터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검색만 하시고 결국 2년간 500만 원 넘게 검사비를 쓰셨습니다. 결론은 뭐였을까요? 정상 노화 과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얼마나 불필요한 검사를 권해왔던 걸까?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필요한 검사와 돈벌 이용 검사를 철저히 구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30년 넘는 진료를 하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사 3가지가 있다는 것, 특히 그중 첫 번째 검사는 한번 잘못 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3번째 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로 위험한 검사는 아무 증상 없을 때 받는 심장소리 검사인 심장 초음파입니다. 제일 많이 받는 검사죠. 하지만 아무 이상 없는 분들에게는 돈 낭비일 뿐입니다. 지난달에 대구에 사는 73세 김말순 할머니가 제게 오셨어요. 손자가 할머니 심장 검사 받으라고 해서 받았대요. 선생님, 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검사 받고 나서 이상하다고 하네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가슴이 계속 두근거려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심장문이 조금 세워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거예요. 70세 넘은 분 중에 80%가 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저 괜찮은 건가요? 네. 완전히 정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죽는 줄 알았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검사 받고 난 뒤 3개월 동안 정말 힘들게 지내셨어요. 매일 가슴에 손을 대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것 같아 하시며 불안해 하셨거든요. 밤에는 2-3시간밖에 못 주무셨어요. 잠들면 심장이 멈출까 봐 무서워서 말이에요. 아들, 딸들도 걱정이 되어서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했어요. 또다시 20만 원을 들여서 말이죠. 결과는 똑같았어요. 정상이에요. 나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서야 할머니가 제게 오신 거예요. 선생님, 저 이상한 건 아니죠? 왜 자꾸 이상하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70세가 넘으면 심장 판막이 조금씩 딱딱해져요. 이건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마치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치료 안 해도 되나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지 않으면 정말 정상이에요. 할머니는 그제야 안심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괜한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난주에는 경기도에 사는 69세 이순옥 할머니도 오셨어요. 역시 심장 초음파 때문이었죠. 선생님, 저 심장에 구멍이 났대요. 초술해야 하나요? 검사 결과지를 보니까 심방 중격 결손 의심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없는 소견이었어요. 할머니, 이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69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셨잖아요. 앞으로도 괜찮아요. 그럼 수술 안 해도 되나요? 네, 전혀 필요 없어요. 증상도 없고 크기도 작아요. 이순옥 할머니도 3개월간 잠 못 자고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필요한 심장 초음파의 문제점이에요. 첫째, 정상 노화를 질병으로 만들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의 다 심장에 작은 변화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예요. 둘째,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멀쩡히 생활하던 분들이 검사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우울해져요. 셋째, 돈만 계속 나가요. 심장 소리 검사 한 번에 15만 원, 계속 다시 검사하면 1년에 50만 원씩 나가요. 5년이면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뻔해요. 나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럼 심장 초음파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만 받으세요. 첫째, 가슴이 아플 때. 둘째, 숨이 차고 힘들 때. 셋째,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러울 때. 넷째, 다리가 부을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장 병원에 가세요. 하지만 아무 증상 없으면 받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규칙적으로 걸으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이 튼튼해져요. 둘째, 금면하세요. 담배가 심장에 제일 나빠요. 셋째, 짜게 먹지 마세요. 염분이 혈압을 올려서 심장에 부담을 줘요. 넷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특히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수십만 원짜리 검사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88세까지 심장이 건강한 비결도 바로 이거예요. 불필요한 검사는 안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만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더 위험한 검사들이 남아 있어요. 두 번째와 첫 번째로 위험한 검사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특히 첫 번째 검사는 한 번 받으면 몇 천만 원이 날아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은 어떤 검사를 받아보셨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심장 초음파 받고 괜한 걱정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다음에 두 번째로 위험한 검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검사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받으시는데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검사예요. 두 번째로 위험한 검사는 투통 없을 때 받는 뇌 사진 찍기인 MRI입니다. 이 검사 정말 많이 받죠? 특히 뇌졸 중 미리 막자고 받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정말 건강한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혈압도 정상이고 머리도 전혀 안 아프고 완벽하게 건강한 분이었죠.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철수야, 우리 나의 뇌 사진 한번 찍어보자. 요즘 뇌 절중 많이 온다더라. 박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뇌 MRI를 받았어요. 한 번에 30만 원이었죠. 검사하는 날 할아버지는 좁은 기계 안에 들어가야 했어요. 쿵쿵 시끄러운 소리가 30분 동안 계속 났죠. 할아버지는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일주일 후가 나왔어요. 내 혈관이 조금 좁아졌네요. 혈관에 하얀 점들도 보여요. 의사가 말했어요. 6개월마다 계속 사진 찍어서 지켜봐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날부터 박할아버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내 뇌가 이상한가? 뇌졸중 오는 건 아닌가? 매일 밤 이런 생각만 했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뒤척. 두 번째 변화는 인터넷 검색만 했어요. 내 혈관 좁아짐, 내 하얀 점 이런 걸 하루 종일 검색했어요. 그럴수록 더 무서운 이야기들만 나왔죠. 세 번째 변화는 운동도 안 했어요. 운동하다가 뇌졸중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집에만 있었어요. 건강했던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죠. 네 번째 변화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요즘 이상해 맨날 우울해하고 아무것도 안 해. 아들, 딸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6개월 후 다시 검사했어요. 또 30만 원, 결과는 똑같았어요. 변화 없네요. 또 6개월 후에 봅시다. 이렇게 2년 동안 검사만 4번 받았어요. 총 120만 원이 나갔죠. 그런데 2년 후 결론이 뭐였을까요? 할아버지, 이건 나이 드니까 누구에게나 생기는 거예요. 70세 넘은 분 중에 90%가 다 이런 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할아버지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검사 받기 전이 훨씬 행복했어요. 건강했을 때가 더 좋았어요. 왜 검사를 받았을까요? 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필요한 검사의 무서운 점이에요.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버려요. 건강했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건강했던 몸을 약하게 만들어요. 뇌 MRI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첫째, 머리가 계속 아플 때. 둘째,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셋째, 말이 어눌해질 때. 넷째, 팔다리에 힘이 없을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장 병원에 가세요. 하지만 아무 증상 없으면 받지 마세요. 대신에 이것만 하세요. 혈압 관리만 잘하면 뇌졸중 80% 막을 수 있어요. 매일 혈압 재고 짜게 먹지 말고 적당히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수백만 원짜리 검사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검사는 따로 있어요.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검사입니다. 이걸 받고 나서 몇 천만 원 날리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 무서운 검사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드디어 첫 번째로 위험한 검사를 말씀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이 검사는 정말 무서워요. 돈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첫 번째로 위험한 검사는 몸에 아무 이상 없을 때 받는 암찾기 검사인 PT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서울에 사는 71세 정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정 할머니는 자식들이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큰딸이 이렇게 말했죠. 엄마, 비싼 검사라도 받아서 미리미리 확인해요. 암이라도 일찍 발견하면 고칠 수 있잖아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정할머니는 검사 받기 전까지 정말 건강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장 보고 요리하고 손자들 돌봐주고 완벽하게 건강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딸 말에 그래 미리 확인해보자 하고 PT 검사를 받았어요. 한 번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검사하는 날 할머니는 방사능 약물을 주사로 맞았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기계 안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어야 했죠. 이렇게 비싸고 힘든 검사니까 정확하겠지.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가 나왔어요. 할머니, 폐에 작은 점 하나가 보이네요. 그리고 갑상선 쪽에도 뭔가 있어 보여요. 할머니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암인가? 죽는 건가? 의사가 말했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3개월마다 계속 추적해야겠어요. 그날부터 정 할머니의 지옥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단계는 조직 검사 지옥입니다. 폐에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떼어내는 검사였어요. 정말 아팠어요. 검사비만 50만 원이었죠. 갑상선 조직 검사도 받았어요. 또 30만 원. 두 번째 단계는 불필요한 수술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암 아니에요였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수술해서 떼어내는 게 좋겠어요. 할머니는 무서워서 갑상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비만 300만 원, 목에 5cm 흉터가 남았죠. 세 번째 단계는 끝없는 추적 검사입니다. 3개월마다 CT 찍고 6개월마다 PT 찍고 1년에 검사비만 400만 원씩 나갔어요. 네 번째 단계는 우울증과 포기입니다. 나는 암 환자야.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생각만 했어요. 좋아하던 요리도 안 하고 손자들과 놀아주지도 않았어요. 3년이 지났어요. 총 검사비와 수술비로 1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였을까요? 할머니, 처음부터 아무 문제 없었어요. PT 검사에서 보인 건 다 정상이었어요. 정할머니가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검사 받기 전이 천국이었어요. 건강했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몸도 마음도 망가졌어요. 돈도 1200만 원이나 날렸어요. 왜 그 검사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PT 검사의 무서운 진실이에요. 첫째, 너무 예민해서 가짜 양성이 많아요. 정상인데도 의심스럽다고 나오는 경우가 30%나 돼요. 10명 중 3명은 괜히 놀라는 거죠. 둘째, 방사능에 노출돼요. CT 100번 찍는 것과 같은 방사능을 한 번에 쬐어요. 오히려 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셋째, 끝없는 추가 검사를 만들어요. 한번 의심스럽다고 나오면 검사의 늪에 빠져요. 그럼 암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필요한 검사만 하세요. 첫째, 대장 내시경을 50세부터 5년마다 받으세요. 둘째, 위 내시경을 40세부터 2년마다 받으세요. 셋째, 여성분들은 유방 촬영을 40세부터 2년마다 받으세요. 넷째, 여성분들은 자경부암 검사를 20세부터 2년마다 받으세요. 이내 가지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증상 있을 때만 받으세요. PT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암 진단 받고 치료 계획 세울 때만 받으세요. 건강한 사람은 절대 받지 마세요. 지금까지 받으면 안 되는 3가지 검사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검사를 아예 받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을 지키는 검사는 따로 있어요. 이걸 받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었거든요. 저는 88세까지 살면서 딱 2가지 검사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 동년배들보다 훨씬 건강해요. 그 2가지 검사가 뭘까요? 첫 번째 대장 내시경, 두 번째 위 내시경. 왜 이 2가지만 받으시나요? 간단해요. 이 2가지만 진짜 생명을 구하는 검사이거든요. 인천에 사는 74세 김동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 김할아버지는 저처럼 불필요한 검사는 절대 안 받는 분이었어요. 심장 초음파, 뇌 MRI, PT 검사 이런 건 한 번도 안 받았죠. 하지만 대장 내시경은 5년마다 꼭 받았어요.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작은 혹 하나가 발견됐어요. 할아버지 다행히 일찍 발견했네요. 이거 그냥 뒀으면 3년 후에 암이 될 뻔했어요. 의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해줬어요. 30분 만에 끝났죠? 김할아버지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필요한 검사만 받았는데 생명을 구했네요. 만약에 검사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장암은 증상이 없어요. 변에 피가 나오거나 배가 아플 때는 이미 늦어요. 하지만 5년마다 내시경만 받으면 100% 예방 가능해요. 왜냐하면 대장암은 혹에서 시작되거든요.
혹이 암이 되려면 5에서 10년이 걸려요. 그 전에 제거하면 암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검사는 위내시경이에요. 광주에 사는 69세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예요. 박 할머니도 불필요한 검사는 안 받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위내시경은 2년마다 받았죠. 올해 검사를 받았는데 초기 위암이 발견됐어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연기암이라서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배 안 열어도 돼요. 2시간 내시경 시술로 끝났어요. 입원도 하루만 했죠. 만약 3년 늦게 발견했다면 이를 절반 잘라내야 했을 거예요. 박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암이 있었다니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이 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속이 쓰리고 아플 때는 이미 진행된 상태예요. 하지만 2년마다 내시경만 받으면 조기 발견 가능해요. 그럼 다른 암 검사는 안 받아도 되나요? 여성분들은 2가지 더 받으세요. 유방촬영 40세부터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사 20세부터 2년마다 이내 가지 검사만 받으면 돼요. 암의 80%를 예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폐암 검사는 안 받아도 되나요? 담배 피우지 않으면 안 받아도 돼요. 폐암의 85%는 담배 때문이거든요. 담배만 끊으면 폐암 위험 95% 감소해요. 간암 검사는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있으면 6개월마다 받으세요. 없으면 술만 적당히 마시면 돼요. 정리해 드릴 겸 꼭 받아야 할 검사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남녀 공통에는 대장 내시경과 이내시경이 있어요.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5년마다, 위 내시경은 40세부터 2년마다입니다. 여성은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유방 촬영은 40세부터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20세부터 2년마다 하시면 된답니다. 이 4가지만 받으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받지 마세요. 특히 심장 초음파, 뇌, MRI, PT 검사는 절대 받지 마세요. 그럼 혈액 검사는 어떤가요? 기본 혈액 검사는 1년에 한 번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정도만 확인하면 돼요. 10만 원 이내로 끝나요. 비싸고 복잡한 검사는 다 돈벌 이용이에요. 제가 88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필요한 검사만 받기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걷기는 무조건 합니다. 셋째, 금면 금주를 하세요. 술은 주 2회 이내로 드세요. 넷째,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겁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 하루 7시간은 꼭 주무세요. 이게 전부예요. 수백만 원짜리 검사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병원에서의 검사도 받으세요. 저 검사도 받으세요. 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증상이 있나요? 이 검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꼭 필요한 검사인가요? 명확한 답변을 못하면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 겸 제가 88세까지 살면서 38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사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위험한 검사는 아무 증상 없을 때 받는 심장 초음파였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80%가 다 가지고 있는 정상소견인데 불필요한 걱정과 검사비만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검사는 투통 없을 때 받는 뇌 MRI였습니다. 정상 노화를 질병으로 만들어버리는 검사예요. 혈압 관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로 위험한 검사는 몸에 이상 없을 때 받는 PT 검사였습니다. 가짜 양성이 30%나 되고 불필요한 수술까지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검사예요.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받아야 할 검사는 4가지입니다. 남녀 공통으로 받아야 할 검사는 2가지예요. 대장 내시경을 50세부터 5년마다 받으세요.
위 내시경을 40세부터 2년마다 받으세요. 여성분들이 추가로 받아야 할 검사는 두 가지예요. 유방 촬영을 40세부터 2년마다 받으세요. 자궁경부암 검사를 20세부터 2년마다 받으세요. 이 네 가지 검사만 받으면 암의 8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불필요한 검사를 거절해보세요. 병원에서 비싼 검사를 권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증상이 있나요? 꼭 필요한 검사인가요? 명확한 답변을 못하면 받지 마세요. 둘째, 정말 필요한 검사만 받아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검사만 일정에 맞춰 받으세요. 나머지는 증상이 있을 때만 받으세요. 셋째,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근면 적당한 음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해보세요. 이게 수백만 원짜리 검사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평생 수백만 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가족분들,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병원이 숨기는 건강정보, 정말 알아야 할 의학 상식들을 계속 알려드릴 겸교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키는 정보만 전해드릴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불필요한 검사 받고 후회했어요. 이제 정말 필요한 검사만 받을게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줘야겠어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해요. 병원의 말에 무작정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진짜 증상이 있을 때 정말 필요할 때만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88세 내과 전문의 최기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